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화입니다. 네,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무의 대가 전성구 대표님 함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현실적으로 세금이 부담이 돼서 망설여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사실은 증여세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할 때 과세 특례 제도, 그런 게 있고 또 창업 자금으로 증여할 때 과세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업 승계가 일반적으로는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통해서 한다고 보통 좀 이렇게 알고 계신데, 상속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업 승계는 살아생전에도 증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세법상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 내용은 첫째로 적용 한도가 100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증여 재산 공제를 5억 원이라는 걸 일괄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세율도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00억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30억까지는 10%를 해주고 30억을 초과하는 그 위에 분에 대해서는 20% 세율, 그것도 사실 좀 낮은 세율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은 증여할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증여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이내 거를 합산해서 계산해요. 근데 그런 규정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살아생전에도 가업승계를 조금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특례라는 말이 붙으니까 조금 더 특별한 규정일 것 같은데요. 좀 더 까다로운 제약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든지 아니면 모든 분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 중에서 먼저 증여하는 사람, 증여받은 사람, 그 두 가지 요건이 또 있거든요. 증여자는 이제 대표님,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증여자는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하셔야 되고, 그 10년 이상 경영의 의미가 뭐냐면은 증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대표님이 주식 50%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걸 말하고요. 그냥 단순히 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서는 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업승계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증여를 하셔야 돼요. 60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증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네,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하셔야 되고 60세 이상의 부모님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부모님이라 하면은 혹시 조부모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증여를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건너뛰어서 증여하는 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모님 안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 수증자의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분은 너무 어리면 안 돼요. 18세 이상은 되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인 자녀여야 돼요. 거주자라면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거든요. 거주자는 쉽게 얘기해서 1년 동안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라도 외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산다든지 그러면 그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받고 나서의 어떤 요건인데, 증여세를 신고한 그 신고 기한부터 3개월 내에는 자녀가 와서 일을 해야 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자녀가 취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업 승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수증자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되고 무조건 자녀여야 된다. 두 번째는 3개월 이내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맞나요, 대표님? 정확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회사 규모나 업종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기준도 혹시 있을까요? 업종은
거의 대부분 다 되는데 업종이 딱 제한되어 있는 게 부동산 임대업, 주점, 또 골프장 이런 업종은 이 제도에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어떤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또 중소기업보다 조금 매출 규모가 많은 회사들을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만 충족이 된다면 모두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회사에서 직접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가업승계의 과세특례에 적용이 되는 거는 사업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비율만큼만 그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을 100억 원을 증여를 받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총 자산이 한 500억이 있다고 치고 그 중에서 100억 정도는 사업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자산이에요. 그럼 나머지 400억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500억 중에 400억 하면 80%니까 100억에서 80%에 해당되는 만큼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해주고 80억을 제외한 20억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증여세하고 똑같이 증여세를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례를 적용받아서 증여세를 적게 냈는데 갑자기 특례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뱉어낸다라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다시 추가로 내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 신고 기한부터 3개월 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작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또는 증여일부터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취임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업 승계를 하고 나서 7년 내에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추징을 하게 되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업 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증여일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직에 취임해야 된다고 했는데 7년까지는 그래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가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걸로 봐서 추징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7년 내에 본인이 하던 어떤 주된 업종을 바꾼 경우 그런 경우에도 추징 사유가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면은 사실 가업승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처분을 해도 최대 주주로서 유지가 되면은 괜찮은데 최대 주주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추징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 증여를 받고 나서도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조금 봐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를 받았는데 7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고 싶어도 자녀가 사망을 했어요. 증여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국가에 그 주식을 기부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병역, 취약,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가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사유 등이 있으면은 예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외는 어디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셨다면 우리 세무의 대가 전성구 대표님과 함께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가업승계가 잘 되도록 지금보다 제도가 조금 더 완화된 예정이라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네. 사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금년에 그 가업 승계와 관련되는 어떤 제도들이 아주 대폭 개정될 것으로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될지 하여튼 그런 걸 좀 추이가 있는데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그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4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견기업의 매출의 규모가 1조 원 미만까지로 확대가 되고요. 두 번째, 증여하시는 분의 지분이 50% 이상, 상장 주식은 30% 이상이었는데 그 지분이 조금 비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40%, 상장은 20% 이 정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100억 원까지가 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000억 원까지 늘어나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 세율 그 구간도 있는데 먼저 참 공제되는 금액이 아까 5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했는데 그게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그 세율도
30억 원 이하 10%, 그 이상 20%에서 6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 20%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이것도 중요한데 7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5년으로 바뀌었고, 업종도 지금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환이 괜찮았는데 대분류까지 허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가업상속 공제 쪽에서 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설된 제도인데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이 해당되면 과세특례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걸 안 받고 나는 이 세금을 나중에 내겠다. 내가 이 주식을 아버지한테 증여받아가지고 팔 때 내겠다.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둘 중에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을 받든지 아니면 그 세금 납부 유예를 적용받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말 그대로 특례가 굉장히 지금 현 상태에서도 특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개정될 개정안의 혜택들, 정말 2배 정도의 혜택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2배 이상으로. 네. 그 정도로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우리 전성구 대표님이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혹시나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생기셨다면 여기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